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5월 18일 아침 시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5월 18일, 많이 들어본 날짜네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는지, 지금 올해가 40주년 되는 그런 해입니다. 저도 이거 어렸을 때 기억이 좀 나는데요. 어떤 거냐면, 제가 초등학교 뭐 3학년 때쯤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저 전라도 광주에 뭐 저 간첩들 내려와서 뭐 폭동이 나고 완전히 뭐 거의 뭐 나라가 전복될 것 같은 뭐 그런 느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저쪽에는 지금 거의 북한하고 비슷한 그런 상태로 기억이 남는데요. 자, 이게 언론 통제의 힘이었죠. 저 동중파 3사 그때 당시에 뭐 KBS, MBC 뭐 이런 것들 이런 쪽에서 계속 그런 뉴스를 내보냈죠. 그래서 뭐 그 동네 강원도 태백이요. 그 동네 같은 경우는 완전히 뭐 어른들 하시는 얘기도 그랬던 것 같고 우리들끼리 어린 애들 뭐 걔들끼리 하던 얘기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큰일 났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뭐 가짜 뉴스죠. 지금 생각해 보면 가짜 뉴스인데 자 뭐 이런 것들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좀 쉽게 속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식시장 그쵸 뭐 굉장히 좀 뭐 하루가 멀다고 그런 뉴스들 나오죠. 설마 얼마 전에는 김정은이 지금 뭐 버젓이 살아있는데요. 죽었다라는 그런 뉴스들 뭐 이런 것들이 가짜 뉴스였죠, 전부 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투자자들을 혼란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자, 이거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내가 투자자 자신이 냉정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그래서 시장에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러려면 그쵸? 좀 감정적인 그런 생각보다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최근 들어서 뭐 지난주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현금 비중 좀 늘려놓으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도 뭐 신을 믿진 않습니다. 저도 무신론자 중에 하나인데요. 신이라는 게 있다라고 믿는 거하고 없다라고 믿는 거하고 어떤 게 합리적일까요? 저도 어떤 책에서 읽었어요. 신이라는 건 있다라고 믿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후세계를 생각을 해보면 신이라는 게 없고 뭐 그냥 죽으면 끝. 물론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요. 영영 끝이다 죽으면. 그리고 뭐 사람의 의식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전기 신호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뭐 그게 또 사실이라면 사후에는 똑같을 겁니다. 신을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 똑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있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좀 안 믿고 막 그랬던 사람들하고 좀 잘 믿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좀 많이 나겠죠. 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논란이 좀 많아요. 뭐 더 간다, 뭐 어느 정도 올라왔다. 그런 논란들이 좀 많은데 이럴 때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주가가 만약에 좀 안 좋은 그런 방향으로 뭐 안 좋다 그래서 또 오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전에 뭐 2월달, 3월달 이런 때처럼 폭락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조금 조정으로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물 떠놓고 기도해야죠. 주가 좀 올라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어느 정도 현금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기회를 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 기회뿐만 아니라 이 주식을 다 들고 있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경우를 상당히 좀 많이 봤습니다. 뭐 지난번에도 그렇고 오히려 뭐 저 3월 20일 날 저도 이제 때가 왔습니다. 주식 사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럴 때 오히려 파시는 분들도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뭐 저도 그때 주식을 좀 많이 샀고 제 친구들 뭐 이런 지인들 이런 분들한테도 주식 다 사라 그랬습니다. 그 주식 누가 팔았겠습니까? 누군가 팔았으니까 살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아마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주식을 다 들고 있어서 도저히 견디질 못해서 그래서 판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주식시장에서 좀 필수적인 요소예요. 리스크 관리. 제가 뭐 전에 그런 영상도 올려드렸었죠. 저기 재생 목록에 가서 찾아보시면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구분을 다 해놨는데 주식 투자에서 손해나는 이유를 좀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요. 자,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0,000원에서 50% 깨지면 5,000원입니다. 그게 더블이 올라야 100%가 올라야 10,000원밖에 안 돼요. 자, 그리고 10,000원에서 50%가 올라가면 15,000원이죠. 그게 또 50%가 깨지면 또 7,5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과 손실이 대칭이 아니에요. 비대칭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조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뭐 현금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 미리 조금 만들어 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편안하실 거예요. 자, 그 편안한 마음, 그거 자체가 나중에 이 주식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자, 해외 증시 뉴스들 조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연말 전에 코로나19에 대해서 저 초고속 개발팀 이런 걸 가동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 책임자도 발표를 했어요. 자, 뭐 이런 것들은 근데 뭐 저런 것 저 학자들 이런 관련되는 사람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야, 그거 조금 힘들 텐데 라는 회의적인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저 지난주에 조금 좀 험한 분위기가 왔다 갔다 했었죠. 미국하고 중국 간에. 자, 뭐 트럼프가 지난주 주중에는 나 지금은 시진핑하고 말도 하기 싫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주 말에 또 그런 좀 또 험한 그런 것들을 했죠. 자, 미국 상무부 쪽에서 미국 기술을 사용한 그 반도체를 중국에 공급하는 걸 차단하겠다. 전에는 미국에서 생산한 것만 중국에 공급하는 걸 차단하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해외 기업들 포함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저 기술 뭐 25% 이상이라 그러는데 반도체 업종들 뭐 이런 것들이 미국 기술이 그 정도 안 들어가 있는 거는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자 이런 쪽도 뭐 이게 딱 되게 되면요. 단기적으로는 또 조금 영향을 받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저 그렇게 하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애플이나 퀄컴 같은 기업들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올리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재를 또 좀 운운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리고 중국 상무부 쪽에서는 5월 15일로 예정돼 있었던 그 저 화웨이 제재요. 화웨이 임시 면허 이거를 3개월 동안 연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덧붙인 얘기가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는 화웨이를 봐주기 위해서 임시 면허를 준 게 아니라 미국 기업들 때문에 임시 면허를 준 거죠. 갑자기 딱 끊어버리면 화웨이 쪽에서 들어오던 부품들 이런 것들을 조달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미국 기업들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게 아마 지금 1년 넘게 이렇게 3개월씩, 3개월씩, 3개월씩 이렇게 연장을 해줬어요. 자, 근데 이번이 마지막일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못 박은 거 보니까 이번에는 저 화웨이 쪽을 정말로 좀 이 어려운 공경으로 몰아넣으려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그 화웨이란 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면 편할 텐데요. 시간이 좀 빨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뒤에 뭐 오늘 장이 어떨 것 같습니다. 이 얘기보다 지금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얘기니까요. 화웨이란 기업은 지금 아시다시피 세계 1위 통신 장비 업체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화웨이는 비상장 기업이에요. 비상장 기업이고, 자, 최대 주주가 런정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 최대 주주가 아니라 뭐 설립자죠. 런정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런정페이는 그
옛날에 중국 공산당 통신장교 출신이었어요. 통신장교 출신이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중국 군부들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 1위 통신 장비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화웨이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부터 10대 주주들까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비상장이기 때문에 공시 의무가 없죠. 자기들이 얘기하기는 그냥 우린 종업원 지주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입사를 하면 주식을 주긴 줍니다. 주식을 주긴 주는데 이 주식은 팔 수가 없어요. 이 주식은 팔 수가 없고 퇴사할 때는 반납을 하고 퇴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종업원들 지주제라는 거 이것도 안 맞는 거죠. 자, 주주들이 주요 주주들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 이거는 뭐 최대 세계 1위 통신장비 업체를 상장을 안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는 너무나도 좀 빤히 보이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즉 중국 공산당들의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국 공산당들 같은 경우도 이 화웨이란 기업 이거를 포기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저는 뭐 샤오미 뭐 이런 것들은 그나마 지들하고 직접 관련은 안 되니까 그럴지 몰라도 이 화웨이에 대해서 그렇게 포기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또 좀 노이즈가 이런 것들이 노이즈가 좀 생깁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에 중국 양해가 있죠. 중국 양해가 있으니까 거기서 또 어떤 그 시진핑이 강하게 나올 것이냐, 중국 쪽에서 강하게 나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조금 유화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리스크는 조금 좀 강해지느냐, 좀 작아지느냐, 뭐 이 정도 국면으로 갈 텐데요. 어쨌거나 제가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그런 영상을 좀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미중 무역 분쟁 뭐 이런 거하고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너무 많이 좀 지났네요. 자, 일단 HTS를 보면서 각 증시, 글로벌 증시 움직임들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 자, 중국 시장 지난주에 상해가 0.07% 정도 하락, 홍콩이 0.14% 정도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코스피가 0.12% 정도 상승, 코스닥이 0.2% 정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 견조한 모습이었어요. 다우가 0.25% 정도 상승 마감, S&P 500이 0.39% 정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이 또 0.79%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근데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19%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자, 요거는 아무래도 화웨이 제재 관련해 갖고 이 반도체 쪽이 조금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이었어요. 자,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약 2.19%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뭐 근데 이 흐름은 나쁘진 않았어요. 미국 시장. 나스닥 10분봉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요건 일봉이고요. 자, 10분봉을 보시게 되면 조금 하락 출발했죠. 조금 하락 출발해서 좀 장중에 반등 시도를 계속 하는 모습이었어요. 쭉 해서 뭐 한번 이렇게 눌렸다가 자, 뭐 재차 조금 좀 힘을 내는 모습이었는데, 자, 요거는 소비 심리 지표, 요게 좀 잘 나왔어요. 소비 심리 지표가 잘 나오면서 미국장을 조금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봉을 한번 볼까요? 나스닥 일봉을 한번 보게 되면, 자, 뭐 일봉 차트만 봐서는 괜찮은 모습이죠. 자, 22평선 자체에 조금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인데, 중요한 게 한 개가 있어요. 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이 옵션 만기였습니다. 즉, 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다소 좀 인위적인 뭐 그런 모습도 좀 끼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옵션 만기 때 시장이 조금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인위적인 그 뭐 옵션 투자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힘에 의해서
조금 좀 인위적인 움직임이 나온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일단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조금은 이 트럼프의 영향, 저 중국한테 저 화웨이 쪽 제재하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완전히 100%다 반영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뭐 조금 지켜봐야 될 그럴 모습이에요. 자, 국내 증시 수급 동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 그냥 하던 대로 했어요. 개인이 2천억 정도 매수, 외국인이 4,700억 정도 매도, 기관이 2,400억 정도 매수하면서 별 그동안 하던 대로 했고 특별한 수급이 나온 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코스닥 시장 한번 짚어보면 외국인들이 한 519억 정도 매도하고 여기서는 외국인들만 매도했네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519억 매도, 개인이 558억 정도 매수하고 기관이 269억 정도를 순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선물시장 한번 짚어볼까요? 선물시장은 또 외국인들이 조금 샀네요. 자, 뭐 현물 팔고 선물 사고 막 그러면서 스위칭 해가면서 했지도 하고, 예, 굉장히 좀 어지러운 그런 모습인데, 일단 그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선물시장 같은 경우는. 자, 어떤 뚜렷한 방향성을 잡고 움직이는 그런 시장은 아니에요. 그런 시장은 아니고, 뭐 조금 매수를 했다가도 조금 어느 정도 차익이 생기면 정리하고, 또 매도를 쳤다가도 조금 좀 빠지면 정리를 하고, 그때그때 상황별로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옵션 시장 한번 짚어볼게요. 옵션 시장은 지난 목요일이 만기였었죠. 지난 목요일이 만기였고 월물이 새로 시작되는 그런 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번 물은 또 조금 좀 옵션 시장을 눈여겨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 게요. 자, 금요일 날 월물 초부터 조금 많이 엇갈렸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콜도 매도하고 풋도 매도하고 양 매도였어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메이저죠. 옵션 시장에서.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콜도 사고 풋도 사고 양 매수였습니다. 이들 둘이 극심하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어요. 자, 옵션 시장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 콜 25억 매수, 금융투자 콜 41억 정도 매수, 외국인들은 25억 매도고요. 풋 쪽 보게 되면 풋쪽도 외국인들은 18억 정도 매도를 하고 금융투자는 풋을 54억 정도를 순 매수를 했습니다. 물론 뭐 지난주 금요일이 저 6월물 첫 거래일이니까 이걸 갖고 어떤 큰 의미를 두긴 어려워요. 큰 의미를 두긴 어렵겠지만 자, 이런 것들을 포지션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그런 부분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다 보면 결정적인 자리를 잡을 때가 있어요. 제가 물론 다른 부분들도 봤지만요. 3월 20일 날 뭐 이제 주식 사세요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옵션 시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옵션 쪽에서 외국인들이 풋을 2천억 넘게 매도를 쳐놨어요. 풋 매도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옆으로 기거나 위로 올라와야 수익이 나는 게 풋 매도 포지션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황 봐서 한번 또 차분하게 좀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시장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아까 하와이 얘기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 버렸네요. 자, 코스피 시장 10분 봉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아침에 좀 떠서 시작했죠. 여기서 쭉 떠서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자, 뭐 장중에 그냥 시작하자마자 좀 두들겨 맞기 시작해갖고, 자, 끝까지 조금 반등 시도는 있었지만 회복을 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됐습니다. 자, 말씀드리고 있죠, 제가. 지금 현재 시장의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만 기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옆으로 기어서 될 일이 아니고 좀 탄력 있게 그 전고점 1960포인트를 벌써 지난주 정도에 좀 이 회복을 해줘야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봉을 한번 다시 볼게요. 자, 그래서 이거를 회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계속 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가는 오를 자리에서 오르지 못하면 조정을 받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뭐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 놓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뭐 현금 비중 그대로 좀 이렇게 좀 참고를 하셔서 따라오셨다라면 현금 비중 어느 정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결정적인 때를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렇게 폭락을 하는 그런 시장은 아닐 거예요. 자, 이 폭락하는 시장은 또 움직이는 모습 봐서 지금 당장은 뭐 이런 모습이 나오진 않더라도 나중에는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에요. 자, 근데 그거는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봐가면서 이런 움직임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어떻겠네 라고 그렇게 좀 한 발 빠르게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현금 비중을 좀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냥 시장 좀 관망하세요. 뭐 오늘 당장 주식에서 돈 좀 못 벌면 어떻겠습니까? 깨지는 것보다 낫잖아요. 못 버는 게. 그냥 본전하는 게. 자, 그리고 이게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더 큰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좀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 뭐 체크 포인트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또 조금 불안합니다. 원달러 환율도 조금 불안한 게 지금 뭐 1231원으로 마감이 됐죠. 1231원으로 마감이 됐는데 이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고 미국 시장 선물 쪽 요런 쪽도 좀 체크를 해 보시고요. 장중에 수급 좀 체크해 보시면 그렇게 시장 대응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